자, 해볼게. 혈사라 해야 돼. 자, 일단 부등식부터 시작할게요. 자, 부등식 1번부터 3번 질문이에요. 없습니까? 4번부터 6번 없어요. 7번부터 9번 10번부터 12번 13번부터 15번 16번부터 18번 자, 이거 헷갈렸던 거 다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19번부터 21번 없어요. 22번부터 24번 25, 27 28, 30 5, 31, 33 34, 36 없어요. 37, 39 40, 42 너는 개념표로 좀 잘하네. 43, 45 없습니까? 그 다음에 46, 48 자, 그럼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뭐지? 워크북 좀 질문 받도록 할게요. 49, 52 53, 56 53. 53번 자, 53번 한번 가볼게. 자, 53번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이거 너네도 이런 건 되게 계산 잘하잖아. 우리 1,000원짜리를 만약에 50%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깎아준대. 그럼 얼마지? 500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저걸 어떻게 한 번에 계산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 X1짜리가 있었는데 얘를 만약에 P%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P%를 깎아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들아, 이 500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계산돼서 나온 거냐면 원래 가격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에다가 바로 원래 가격의 50%를 구해서 뺀 가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1,000원 빼기 여기서 500원 나오니까 그래서 500원이었거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공식화 시켜드리면 여기 한번 1,000원으로 한번 묶어볼래? 1,000원으로 묶어보면 앞에는 1이 남을 거고 뒤에는 100분의 50이 남을 거야. 그럼 이걸 쓰고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론적으로 요 앞에 있는 금액은 원래 가격인 거고 요 뒤에는 결국 내가 50%를 앞에 마이너스면 깎아주는 거고 플러스면 더해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가격이 X1짜리가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P% 올리면 공식은 어떻게 되냐? 원래 가격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P라고 써주면 되고 만약에 오히려 돈을 깎아줄 거면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P라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53번 보면 어떤 상점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은 53번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A라고 가볼게요. 원래 가격이 A1짜리가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X% 올렸대. 자, X% 올리면 결론적으로 원래 가격의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더라라는 거지. 이게 바로 올린 가격이야. 그랬더니 오히려 판매 그 개수는 어떻게 된대? 줄었대. 그러면 내가 A1에 팔았을 때 B개를 팔 수 있었는데 가격을 올렸더니 오히려 얼만큼? 100분의 2분의 X%만큼은 지금 깎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랬을 때 가격을 올린 후 총 판매 금액이 8% 이상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 가격을 올렸어.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만큼 절약은 아니고 더 깎여서 팔렸어. 개수만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가 그날 뭐 한 거야? 번 돈이 될 거야. 그걸 우리가 여기서 단어가 뭐래? 판매 금액이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판매 금액은 결국 A 곱하기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200분의 X니까 1 마이너스 200분의 X다라는 거지. 그럼 요게 지금 뭐냐면 내가 가격도 올리고 개수도 덜 팔아서 벌어들인 판매 금액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판매 금액이 원래 가격에 뭐 8% 이상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얘들아, 원래 가격 내가 만약에 깜빡했어요. 내가 원래 만약에 내가 A1으로 B개 팔았다 그러면 내가 원래 총 번 돈은 얼마야? AB1이야. 근데 그거에 8%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100분의 8
증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지. 8% 이상 증가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AB는 여기서 약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조금 계산할 때 조심해 주세요. 100을 곱할 건데요. 100을 두 번 곱할 거예요. 아니면 여긴 200을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100 곱하기 200을 하면 여기 100 곱하면 100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여기 200 곱하면 200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여기는 100도 곱하고 200도 곱하는 효과가 드러나니까 100을 곱하면 실질적으로 200 곱하기 100 더하기 8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 범위로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답은 4, 몇 번이야? 4번 나온다고 합니다. 20부터 80까지. 그래서 요거 외워둡시다. 원래 가격이 있는데 내가 그걸 P% 올릴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차이가 난다.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내려갈 때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또 56번까지 없습니까? 57, 60 없어요? 진짜로? 61, 64 자기 거 다 하세요 웬만하면. 내가 왜냐면 질문하면 거기서 또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난 솔직히 말하면 너네들이 57번 같은 거를 이제 질문했으면 했던 이유가 있거든. 57번, 58, 9번이라든가 그리고 61번 같은 문제들 왜 질문해야겠어? 보시면 57번하고 59번은 부등식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1번은 뭐라고 써있어? 2차라고 써있으니까 최고차계수를 조심하자라는 거였어.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주면 좋으니까. 자, 다음 65, 68 없어요? 69, 70 없습니까? 진짜로? 이런데 왜 숙제검사하면 맨날 질문하고 난리야? 70번? 혼자 해야 돼. 자, 70번. 야, 그런 게 뭐 창피하냐? 아니 좀 심각한 문제. 근데 여기 멍들었어. 당근에서. 그래서 당근에서 이렇게 멍들었어. 그래서 호수가 그걸 보더니 혹시 당근이 맞는 알바요? 맞아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70번. 자, 70번은 선생님이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좌표만 구할게. 일단 A좌표가 너무 쉬워. A좌표는 Y절편이니까 0, 뭐가 나와? K제곱 플러스 4가 나와. 자, 근데 애들이 이 B좌표를 찾는데 난 너무 한심하게 찾더라고. 이 B좌표는 A좌표와 Y좌표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한심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이 B를 찾는데 또 2차식과 얘를 갖다고 두더라고.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얘들아 사실적으로 요렇게 있고 어떤 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0 나왔거든 하나는. 그럼 요 또 다른 하나는 결국 무슨 성을 이용해야 돼? 대칭성을 이용해야겠지.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동그라미와 별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가운데 축이 될 건데 축이 뭐 나와 문제에서? 축이 K가 나오잖아.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K니까 별표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2K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B의 좌표가 2K, K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놓고 C는 이 B에서 아래로 수직선으로 내렸다라고 쓰니까 C는 2K, 0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OCBA의 둘레 길이를 GK라고 했으니까 GK를 찾아보면 가로 길이는 2K가 2배니까 4K, 높이는 K제곱 플러스 4니까 2배니까 2K제곱 플러스 8인데 그게 GK인데 GK가 14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78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하라는 거네. 자, 2로 나누면 7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가 2, 3은 6, 2, 9, 18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이렇게 두 개를 하면 되겠지. 그랬을 때 K 모든 자연수의 K값 찾아달랬으니까 자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여기서 K는 3보다 1보다 크거나 같던가 3보다 작거나 같던가가 첫 번째가 답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해보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0 몇이야? 5인가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 플러스 7, K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부터 5가 있다. 그럼 얘와 얘 교집합이니까 빨리 수직선 그려볼게. 마 7부터 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과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마 3보다 작거나 같은데 문제에서 무슨 수를 했어?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수는 1, 2, 3, 4, 5가 되겠네. 그럼 문제가 6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9 더하기 6에서 답은 1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또 앞에 정말 질문 없어요? 정말로요? 정말이죠? 저 그러면 경우에서 진도 나간다. 몇 번? 57. 57번. 자 57번 한번 봐볼게요. 자 57번 보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57번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이 대부분은 늘 한 문제씩 냈던 문제였어요. 57번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실수 나오면 항상 이 그래프는 뭐예요? 0보다 크다면 다 그래프가 위에 있던가 0보다 작으면 다 아래쪽에 있던가요?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 루트식이 안 쓸게요. 요 안에는 한 번만 쓰기 위해서 요 루트가 항상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아시다시피요 얘들이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짓는데 황당한 거 선생님 루트도 실수예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실수라 우리 지구상의 가장 수의 체계 중에 가장 첫째가 누구예요? 복소수. 복소수 밑에 누가 있죠? 첫째가 실수고 그 다음 쌍둥이가 바로 허수예요. 그리고 그 실수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들이 이제 퍼져나가죠. 뭐 정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고 순환하는 유리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 실수 안에는 무리수도 있으니까 이 루트가 있는 건 중요치가 않아요. 얘는 원래 실수예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 요 안에가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일이 커진다 이거지. 요 안에가 음수면 루트 음수는 바로 허근이기 때문이죠. 그럼 허수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수라는 말을 어기니까 요 안에 있는 식은 항상 무슨 수여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따라서 k 플러스 1의 x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그리고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얘요 얘. 왜 얘가 문제냐면 문제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2차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만약에 k 플러스 1이 양수면 어떡하지? 2번 k 플러스 1이 음수면 어떡하지? 그리고 마지막 3번 k 플러스 1이 0이면 어떡하지? 라고 세 가지를 나눠야 돼요. 만약에 k 플러스 1이 양수면 그래프가 양수란 말이에요.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항상 모든 실수가 성립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림이 요렇게 되든지 요렇게 되든지 두 개 다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 두 그림이 되려면 판별식은 오히려 뭐가 나와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겠다라는 거고 선생님 만약에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면 어떡합니까? 그럼 최소한 얘 위로 볼록이거든요. 근데 위로 볼록인데 문제가 생겨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모든 그래프가 다 있어야 되는데 별짓을 하더라도 모두 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돼야 안 돼요. 애초부터 아예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k 플러스 1이 만약에 0이면 즉 다시 말하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넣어볼게요. 0, 0,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항상 말이 되니까 얘는 모든 실수예요. 해가.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답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범위로 찾으라 그랬으면 k에 마이너스 1에 갖다가 있는 걸 일단 찾고 나머지들을 제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 이제 시작할게요. 얘를 여기다 다시 풀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14k 그리고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 마이너스 15 k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15 사이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답이 아니죠. 왜? 이렇다는 전제하에 했으니까 k는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조심할 게 뭐냐면 얘와 얘의 교집합은 마이너스 1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1번의 답은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정확한 풀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얘까지 추가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k는 마이너스 1에 다시 갖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정수의 개수 둘이 빼고 1 더하면 되니까 답은 17개. 자 다음 또 57번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저 경우에서 진도 나갈게요. 자, 경우에서 한번 진도 나가기 전에 개념 노트부터 먼저 드릴게요. 경우.
그래요? 물까지 늦었는데 물까지. 아 아니 쉽지 않네요. 보는 것보다 더. 아 그래 자겠다. 잔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을 행동을 한다. 좋네요. 아 춥다. 밖에가 얼마나 더운지 모르고. 역시 약간 조폭 같은. 자 한번 경우의 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는 순열 조합은 개념 노트에 한 번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지금 이대부고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순열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순열에서. 근데 순열에서 무너지면 조합은 뭐 본합 안 하고요. 경우의 수 쪽은 그래도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자 경우의 수 쪽부터 한번 지금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의 수. 자 일단 경우의 수는요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 있어요. 그럼 언제 우리는 합법칙을 쓰고 언제 곱법칙을 쓰냐라고 하면 합법칙은 사실상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예요. 동시에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없을 때. 곱법칙은 반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곱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A 지역에서 B 지역을 갈 건데 사실상 A에서 B로 지하철이 3개가 있고 만약에 버스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상체는 지하철을 타고 하체는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없죠. 동시에 타는 건 불가능하니까 나는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야 돼.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한 내가 A에서 B 갈 수 있는 방법은 5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법칙은 뭐냐면 내가 밖에를 나갈 건데 상의가 3벌이 있고 하의가 2벌이 있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하의와 상의 따로따로 입고 나가도 될까요? 상의만 입고 나가거나 하의만 입고 가면 좀 일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의와 하의를 어때? 동시에 입어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답은 6이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선생님 이 사건은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각각 찾아서 더하면 되는 거고 그 사건이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앞의 주사위와 뒤의 주사위는 서로 영향을 안 받죠. 나중에 2학년 가면 독립사건이라고 배울 텐데 독립일 때는 바로 두 사건은 항상 곱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건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지 않겠냐. 어떤 학생은 같은 문제를 읽고 절대 그건 같이 일어날 수 없어 또는 어떤 친구는 같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문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바로 합법칙은요 문제에 또는 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뭐뭐이거나 라는 단어가 있으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은 서로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를 들면 방금처럼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 아니면 어떤 수를 나눴을 때 3으로 나눠 떨어지거나 또는 4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건 진짜 얜 착하게 동시에라고 써 있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고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처럼 주사위 어떤 숫자 중에서 2로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인 교집합을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사건이라는 걸 찾아서 A 사건과 B 사건 가운데 또는이냐 A 사건과 B 사건 가운데 and 그리고냐만 판단하면 사실 경우의 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우의 수 개념이에요. 끝. 없어요. 근데 그 경우의 수 이거 갖다 풀립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유형별로 문제를 한 번씩 차근차근 가볼게요. 첫 번째, 이 경우의 수에서 정말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액개수예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액개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0이 되도록 하는 저 xyz의 양의 정수 순서상을 찾아주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반대로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xyz의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아주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우리가 경우의 수 다음에 배우는 게 수련이죠. 그 다음에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뭐냐면 선생님이 경우의 수 문제를 오로지 경우의 수 합법칙과 곱법칙만 쓰는 모의고사를 200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찾아봤더니 11문제밖에 없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사실 순수하게 경우의 수 문제는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경우의 수 순수하게 나오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노가다가 거의 첫 문제 중 첫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멋있게 여러분들 아마 미리 예습해 보면 아시겠지만 수녀는 P를 쓸 거고 조합은 C를 쓸 건데 어떤 문제들은 PC 쓰면 바로바로 답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특히 이 경우의 수 쪽에서는 P와 C를 써서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다 없고 진짜 일일이 노가다를 떼야 돼요. 여기 X, Y, Z에다 숫자 넣을 거예요. 근데 숫자를 넣더라도 좀 현명하게 넣자 이거. 왜? 경우에서 틀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뭔지 아세요? 문제를 중복하거나 아니면 빼먹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중복보다는 빼먹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왜? 머릿속에서 이러는 거야. 그냥 처음에 보이는 숫자 말하는 거야. 10, 0, 0. 그 다음에 뭐 하나씩 줄이는 거야. 만약에 여기 1이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센 건데 또 셀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현명하게 방정식과 부등식은 숫자를 넣을 때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 큰 i부터 넣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여도요. 절대값이면 1이고 2고 3이니까 얘부터 넣으시면 돼요. 얘도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이 붙으면 1, 마이 3이어도 얘가 제일 크니까 얘부터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쉬운 플러스라는 전제하에 자 z에다가 양의 정수면 이제 1부터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다 1 넣는 거야. 그럼 얘 결국 5니까 5. 그럼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면 4 더하기 3은 7이니까 3이 될 거고 1 넣고 3 넣으면 9니까 1 나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z 하나 올리는 거죠. 2고 1이면 6에다가 2 더하면 8이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2에다가 2 더하면 6 더하기 4는 10인데 x가 0인데 양의 정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끝났지.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조금 차근차근 풀면 경우의 수는 방정식과 부등식에는 틀리는 거 없어요. 얘도 똑같죠. 만약에 여기가 얘는 만약에 양의 정수래요. 그러면 그냥 0을 포함한 양의 정수면 0부터 시작한다 이거지. 그럼 얘는 0부터 15까지 다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면 2니까 13이니까 0부터 13까지 된다. 그래서 하나씩 또 차근차근 세는 게 대표적인 경우의 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이에요. 지불 방법과 금액. 자, 이거는 아이들이 이것만 잘 읽으면 돼요. 방법이냐, 금액이냐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일단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편의점을 갔는데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한 장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내가 물건값을 띡 하고 찍었더니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1000원이 나왔으면 나는 저 1000원을 어떻게 하면 아줌마한테 지불할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지불 방법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근데 제가 1000원이라는 걸 500원짜리를 2개 써서 낼 수도 있고요. 1000원짜리를 한 장 써서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같은 1000원이어도 결론적으로 나는 500원짜리를 쓸 수도 있고 1000원짜리를 쓸 수도 있는데 같은 금액이어도 내가 사용하는 돈이 다르면 다른 경우로 봐주니까 얘네들은 각각의 한 가지로 봐줘야 된다.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럼 결국에는 내가 어떤 금액을 사서 편의점에다 찍어봤더니 별표라는 금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별표를 지불하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를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500원짜리를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2개 쓸 수도 있는 거고 1000원짜리를 안 쓰거나 한 개를 써서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겠네요. 해서 사실상 이 별표를 만드는데 총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돈에다가 1씩 곱해서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1씩 더해서 곱하면. 근데 얘들아 사실 내가 가진 돈에다 1씩 더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스무리한 거 하나 공부하지 않았어? 뭐지? 그렇지. 약수의 개수였어. 약수도 사실상 우리가 6이라는 게 1, 2, 3, 6이지만 이 6을 소인수분하면 2 곱하기 3인데 이 1은 2를 안 사용하고 3을 안 사용하고 얘는 2를 한 장, 3을 안 사용하고 얘는 2를 안 쓰고 3을 한 장, 얘는 2를 한 장, 3을 한 장. 결론적으로 내가 결국 2를 사용하지 않냐, 사용하냐, 3을 사용하지 않냐, 사용하지 않냐 때문에 하나씩 더 추가됐어. 지수에다 그래서 1씩 더해서 곱했다면 돈도 똑같아. 같은 금액을 안 쓰거나 100원짜리를 3개까지 쓰거나 그래서 4가지, 3가지, 2가지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 맨 마지막 가면 아니 돈을 안 내는 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돈을 안 내는 한 가지를 빼줘서 사실상 정답은 23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럼 지불 방법은 약수랑 똑같이 풀면 되겠네요. 네,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맨 뒤에 1을 빼주냐 안 빼주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이제 지불 금액을 한번 봐볼게. 얘는 방법이었어. 그럼 지불 금액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어. 내가 1,000원짜리를 돈을 지불한다면 난 이렇게 낼 거야. 난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지불 금액은 뭐냐면요.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야.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1,000원이 삑 하고 찍혔어. 근데 호수가 500원짜리 두 개를 내나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나 이 사장님 입장에서 어때? 어차피 1,000원이야. 어차피 나는 500원짜리 두 개 받나 1,000원짜리 한 장 받나 나는 어쨌든 1,000원이라는 금액을 받은 건 한 가지로 봐주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은 경우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찾은 이 23가지에서 충돌날 때를 또 찾아서 빼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아줌마 입장에서 이러는 거지. 야 1,000원이란 돈이 나오면 너가 1,000원 한 장 낼지 500원짜리 두 개 낼지 고민되지. 그러니까 내가 절대 충돌이 나지 않도록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즉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환전을 먼저 해주는 거야. 왜? 그러면 1,000원짜리가 나왔을 때 얘는 어차피 1,000원짜리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1,000원짜리 한 장을요 모두 다 500원짜리로 바꿔서 500원짜리를 4개 만들게요 라는 거야. 그럼 나는 애초부터 이제 1,000원짜리는 없었던 거랑 똑같아. 그러면 난 100원짜리 3개랑 500원짜리 4개밖에 없더라 라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금액을 만들자 라고 하면 방법과 동일하다 라는 거야. 내가 가진 돈에 1씩 더하고 내가 가진 돈에 1씩 더하고 마지막에 돈 안 내는 건 안 되니까 정답은 19가지다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100원짜리가 5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1개 있고요 5,000원짜리가 1개 있어요. 또는 100원짜리가 5개고요 500원짜리가 하나고요 500원짜리 2개고요 1,000원짜리가 3장이 있어요. 자 그럼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방법처럼 풀어보고 금액으로 한번 풀어볼게. 방법은 그냥 내가 가진 돈에 1씩 더해서 곱하면 돼. 6 곱하기 2 곱하기 2고 1 빼면 되니까 6, 4, 24의 답은 23가지다 라는 거야. 얘도 방법부터 찾아보면 6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1 빼주면 되니까 72에서 1을 빼 71가지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액이다 이거야. 금액은 이제 아줌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너 500원 나오면 500원짜리 하나 낼지 100원짜리 5개 낼지 고민되지. 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민을 하지 않도록 500원짜리를 다 모두 다 100원짜리로 바꿔줄게 라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가 10개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혹시 5,000원이랑은 충돌이 안 나나요? 100원짜리 10개면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0원은 절대 뭐 충돌 날 수가 없겠지. 그럼 여기서 끝내고 내가 알던 대로 11 곱하기 2하고 1 빼면 되니까 21가지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도 보니까 자 얘 한번 풀어볼게. 50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5개면 또 충돌이 나. 그래서 아줌마가 미안해 너 다 바꿔줄 거야. 그래서 500원짜리 2개면 100원짜리 10개니까 얘가 15개로 늘어났어. 근데 또 문제가 생겨. 왜? 만약에 물건값이 1,000원이 나오면 1,000원짜리 한 장을 낼지 100원짜리 10개를 낼지 또 고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줌마가 에이 너 1,000원짜리마저도 내가 다 100원짜리로 바꿔줄게 라는 거야. 그러면 1,000원짜리 3장은 100원짜리 30개랑 똑같으니까 30개를 예약해준 45개와 같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모든 돈은 없고 100원짜리 꼴랑 45개밖에 없으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똑같다. 45에다가 1을 더하고 돈을 안 내는 건 빼야 되니까 얘는 45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바꿨더니 한 종류의 금액, 한 종류의 화폐만 남으면 무조건 그 자체가 정답이다 라고 하셔도 돼요. 아셨죠? 이게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또 많이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 세 번째는 이제 약수죠.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근데 약수의 개수는 사실 이제는 안 내요. 너무 개나 소나 다 할 줄 알아서. 한번 내가 호수를 한번 해볼게. 개나 소나 다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틀리면 개소조차도 안 되는 거야. 호수야 6의 약수는 몇 개? 3에다가 2 그래서 몇 개? 6? 6의 약수가 6개라고? 아니 6의 약수의 개수 몇 개? 그 약수가 뭔지 몰라요? 3개 네? 3개 아니야. 4개 자, 얘들아 4개야?
틀렸지? 네? 채은아 6의 약수의 개수는? 자 채은아 6의 약수의 개수는? 아 태인이었구나. 채은아 6의 약수의 개수는? 음이랑 양 포함해서요? 아이고 약수의 개수 몇 개야? 약수의 개수요? 어. 왜 4개 아니에요? 자 태인아 6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요. 아니 약수의 개수 몇 개냐고. 여러 개? 답은 8개죠.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약수의 개수 물어보면 양의 약수라는 게 원래 깔려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는 음수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이제 약수의 개수는 음수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대로 6의 약수의 개수 좀 찾아줄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 2, 3, 6도 말해야 되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도 말해서 8개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진짜 양아치 선생님들은 저렇게 내요 문제를.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문제집엔 다 앞에 그래서 양의 약수라는 조건을 많이 걸어줘요. 근데 양의 약수라는 거를 걸어줌으로써 답을 줄이려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는 약수는 양과 음을 다 포함한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시죠?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6의 약수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되니까 내가 가진 지수의 개수에다 1씩 더한 1 더하기 1에다가 1 더하기 1을 곱하면 되니까 얘는 4개가 나옵니다 라고 말하면 돼. 양의 약수의 개수는 물론 여기다가 만약에 음의 약수의 개수까지 포함하면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곱하기 2 할 때 또 조심하실 게 있죠. 뭐? 만약에 약수의 개수가 하필 몇 개면 홀수 개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시니까 나중에 가서도. 자 그럼 어쨌든 일단 우리는 그럼 이제 앞에 양의 약수라는 걸 이제 전제하에 할게요. 학교 시험은 그래서 양의 약수는 잘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 돈 지불하는 방법이라든가 금액에서 한 번 더 아이들이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틀리는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 출제하는 건 요 두 가지를 더 출제해요. 항상 뭐냐면 양의 약수의 총 곱을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양의 약수의 총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요걸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일단 뭐냐면 6으로 하면 제일 간단하니까 6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1, 2, 3, 6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다 곱해달래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뭐가 나오니? 근데 얘들아 우리 약수의 탄생 원리가 뭐야? 두 소인수를 곱해서 두 수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곱하라고 그러면 6 곱하기 6이어서 얘는 6의 제곱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걸 좀 공식화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거 내가 공식으로 만들어주면 애들 되게 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얘처럼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가 나오면 땡큐예요. 왜? 결국엔 6에 몇 승이라고 말하면 되냐면 총 양의 약수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돼요. 약수의 개수에다가 2분의 1 곱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12로 한번 가볼게요. 12의 소인수분해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오죠? 3 곱하기 2에서 6개 나와요. 근데 이 12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다 곱해달래. 약수를. 그러면 결국 12가 몇 세트 나오냐? 약수의 개수의 2분의 1 곱한 3승. 그래서 정답이 12의 3승이 실제로 12의 양의 약수의 모든 총 곱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홀수개면 어떻게 하냐? 홀수개면 왜? 예를 들면 딱 봐도 우리 81로 가볼까요? 81은 좀 그렇고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으로 가볼까요?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이 몇 개야? 뭐지? 4, 9, 36이에요.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가 뭐 나와요?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나와요. 그럼 요 9개를 만약 다 곱하시오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써보면 36을 약수의 개수 너무 많다 안 쓸래? 그러면 1, 36, 뭐 2, 18 쭉 갈 텐데 36, 36, 36, 36인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면 얘가 홀수개다 보니까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6이 있더라 라는 거야. 왜? 우리가 66으로 쓰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도 똑같기는 해요. 36을 쓴 다음에 여기에다 쓰긴 쓸 건데 어떻게 하냐? 여기 이 약수의 개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몫을 써주는 거예요. 몫. 무슨 뜻이냐? 얘가 총 9개니까 2분의 1 곱하면 뭐가 나오죠? 몫이? 4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36의 4승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거기다 누굴 곱할 거냐? 이 36의 루트를 씌운 6을 곱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한번 우리 25 한번 해볼까요? 25는 사실 너무 간단하긴 하지. 16으로 할게요.
16으로 한번 해보면 16은 2의 4승이 나와요.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5개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얘 총 곱을 구하시오 하면은 16의 몇 승? 2로 나누면 몫이니까 2승하고 16의 루트를 씌운 4를 곱하면 이게 총 양의 약수의 총 곱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총합이 문제인 거예요. 총합. 총합은 왜 그러냐면 애들이 저 공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근데 얘들아 어느 책에도요 저 총합의 공식을 증명해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게 학생마다 조금 달라서 그러거든.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6이 제일 간단하니까 6이 1, 2, 3, 6이거든요. 양의 약수가. 근데 이걸 다 더해달래요. 그럼 이거 선생님 아까처럼 곱은 뭔가 곱했을 때 규칙이 있었죠. 이렇게 6, 6 얘도 36, 36, 36 그리고 그게 단지 몇 세트가 나오는지만 고민했으면 됐는데 얘는 7, 5, 3, 9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규칙이 안 보인다 이거지. 근데 잘 보시면 얘는 1 더하기 2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3으로 묶어보면 1 더하기 2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걸 1 더하기로 묶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 3 곱하기 4 해서 12를 하면 3, 4, 12에서 합이 진짜 10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규칙 같지가 않죠. 근데 한번 좀 숫자를 더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거나 숫자 좀 작은 거 한번 말해봐. 16보다 좀 큰 거. 12? 자, 12로 한번 가볼게요. 12로 가면 양의 약수가 1, 2, 3, 4, 6, 12 이렇게 가거든요. 그쵸? 자, 그럼 얘 한번 더 해보자라고 이게 규칙이 안 생겨요. 그쵸? 그래서 한번 얘도 한번 모양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 2, 4를 한번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 뒤에 3으로 묶어볼게요. 남은 거. 그럼 1, 2, 4예요. 그리고 얘를 다시 1, 2, 4로 묶어보니까 선생님 1, 2, 4에다가 1, 3을 더한 걸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얘랑 뭔가 규칙이 있는 것처럼 안 보여. 근데 잘 봐. 6은 2 곱하기 3이었고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2의 1승, 3의 1승이야. 얘 다시 써보면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2의 0승, 2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고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어. 얘도 보면 2의 0승부터 2의 1승까지 더하고 2의 2승까지 더하고 3의 0승부터 3의 1승까지 더하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가진 소인수와 한번 비교해 보겠다. 모든 수는 앞에 1은 어차피 더해지고 2를 1개, 3을 1개 2는 2개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1은 무조건 가지고 있고 2를 1개, 2를 2개, 3을 1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면 약수의 총합은 A의 0승부터 자기 자신이 나온 데까지 더하고 1, B의 0승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 데까지 더한 거를 곱한 게 바로 모든 약수의 총 합과 똑같구나라는 게 공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소인수는 그럼 소인수분해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3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총합은 2의 0승부터 2의 1승, 2의 2승까지 더하고 3의 0승, 3의 1승 그 다음에 5의 0승, 5의 1승까지 더한 걸 곱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 이유가 뭐다? 실질적으로 더해보면 내가 가진 인수들로 결국 다 묶고 하다 보면 요렇게 2, 3, 5로 가진 걸로 쪼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요 좀 합이 좀 트렌드입니다. 요게 조금 요즘 많이 시중 문제집에 많이 풀려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거 안 냈거든요. 근데 한 7, 8년 전만 해도 요거 거의 안 냈어요. 근데 요즘 문제집에는 웬만해서 2스텝, 3스텝에서 총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잘 알아두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도 좀 보면서 또 봐볼게. 또 방정식, 부등식 이제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줄면 안 돼요. 요건 정말 중요해요. 요건 정말 자, 일단은 우리가 되게 멋있는 단어 하나만 배울게요. 바로 수용도죠. 근데 이 수용도가 되게 멋있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가다죠. 노가다를 수학에서 야 이거 노가다 해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덜 떨어져 보이잖아. 그래서 만든 대치인에서 쓰는 게 수용도예요. 그럼 수용도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박스에
소문자 ABC를 넣을 건데 넣는 경우 수를 찾아달라고. 그러면 여기는 A를 넣고 여기는 B를 넣고 C를 넣고 여기 들어가면 C, 여기 넣으면 B. 만약에 B가 들어가면 여기는 A 또는 C가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C, 여기 들어가면 A겠구나.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뭔가 노가다로 경우의 수를 착착착착 찾는 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그냥 수영도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수영도로 풀립니까? 다 풀리죠? 방금도 말했지만 사실은 약수의 개수도요 다 수영도로 풀 수 있어요. 왜? 2를 하나 사용했다면 3을 안 사용할 때, 2를 하나 사용했다면 3을 하나 이용할 때, 2개 이용할 때, 3개 이용할 때 사실은 다 만들 수 있는데 이 수영도는 언제 제일 많이 쓰냐? 바로 문제에 예외가 너무 많이 존재할 때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BC 박스에 ABC 소문자를 넣을 건데 절대 자기 알파벳과 동일한 박스에는 넣으면 안 된대. 예를 들면 A 박스에는 A를 넣으면 안 된대. B 박스에는 B를 넣으면 안 된대. C 박스에는 C를 넣으면 안 된대. 이것처럼 뭔가 내가 되게 편리하게 P를 쓰든 C를 쓰든 뭔가 써서 막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예외를 던져주고 문제 풀라고 할 땐 대부분 수영도를 쓴다 이거야. 그 중에서 수영도가 정말 많이 뭐라 그래야 돼? 수영도 대신에 바로 다른 걸 써서 바로 많이 애들이 찾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교란순열이다라는 거야. 이 교란순열은 수영도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짜증나게. 선생님도 이거 찾아봤거든. 이 교란순열 공식을 그랬더니 수학의 정석 실력편에 유일하게 있어요. 다른 문제집에 1도 없어요.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 하나도 없고요. 유일하게 수학의 정석 실력편에 딱 한 페이지에 딱 이렇게 네모나게 해갖고 정석 스페셜인가 해갖고 있어요. 실력편에만. 근데 공식이 정말 길어요. 정말 길어서 사실은 여러분들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개수를 외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얘들아 우리 교란이란 뜻이 뭐야? 헷갈린다는 거지. 교란 작전을 펼쳐라, 막 헷갈리는 작전 펼쳐라 이런 거잖아. 그리고 순열은 뭐예요?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헷갈리게 배열할 때 쓰는 순열이 바로 교란 순열이다라는 거야. 그럼 예시 한번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세 명이 자기 자신의 가방을 갖고 가지 않는다. 남의 거 갖고 메고 가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수영도라고 표현해 볼게. 대문자 ABC가 있고 소문자가 자기 가방 이름이 적혀 있어. 그럼 어떻게 갖고 가야 돼? B, C, A 이렇게 갖고 가면 돼요. 또는요 C, A, B 이렇게 갖고 가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 명일 때는 사실상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어요. 한 번 더 해볼까? 사람 한 명을 더 늘렸어요. A, B, C, D로 늘렸어요. 안 할 거예요. 요거까지 하지 뭐. 별로 안 되니까. 자, 할 때 B, A, D, C, D, C, A, B, D, C, B, A. 또 C, A, B, D. D 갖고 와. DB. 되나? DB. 자, 또 안 할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진 않아 사실은. 근데 이게 답이 몇 가지 나오냐? 9가지 나와요. 근데 그럼 여기서 사람 한 명만 더 늘려주시죠? 큰일 나죠. 아마 옛날에 우리 겨울방학 때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주구장창 외우게 시켰을 거야. 이 교란순열은 자 외웁시다. 2명일 때는 몇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 한 가지겠지? 사람 2명인데 서로 반대 거 갖고 가면 되니까. 3명일 때 몇 가지죠? 아까도 해봤지만 2가지 나와. 4명일 때 몇 가지? 4명일 때 9가지. 자, 한채은 너 나한테 배웠잖아. 5명일 때 몇 가지였어? 그렇지, 44가지.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 시험은 그럼 몇 명까지 내요? 라고 하면 이건 무궁무진해요. 근데 대부분 5명까지가 마지노선이긴 해요.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왜냐면 이 5명 이후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사실 야매 공식이 있어요. 제가 야매 공식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쭉 가서 N명일 때를 찾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면 여러분 미안한데 N명, 막 7명, 10명, 400명 이런 거 찾아달라고 해도 여기까지는 외워놔야 돼.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둬야 최소한
6명, 7명, 8명, 9명, 10명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공식 써드릴게요. fn은 n-1 곱하기 fn-1 더하기 fn-1이에요. 근데 여기서 f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인원수 그 가지수를 구하라는 함수 펑션이고요. n명이 사람 수예요. 근데 그럼 한번 증명 한번 해보시죠. 해볼까? 우리 5명 진짜 44가지 나오는지 가볼게. F5 좀 구해주세요. 5명일 때. 그럼 4 곱하기 F4예요. F 몇이야? 4거든? F4가 9. F3이거든요. 2거든요. 그럼 11 곱하기 4여서 진짜 44가지가 나와요. 바로바로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한번 6명 한번 재미삼아 구해보죠. F6은 5 곱하기 F5 그러면 5명은 44. 그 다음에 F3 F4니까 9. 그래서 5 곱하기 53이니까 5, 35, 265. 실제로 6명이 자기 자신 거 안 갖고 가는 건 265가지예요.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구하는 공식은 진짜 길어요. C 쓰고 P 쓰고 팩토리얼까지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공식을 바로바로 쓰라는 거는 어려우게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4세트는 외우면 n명일 때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란수녀는 딱 문제 읽고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방금처럼 우리가 모자를 사람이 5명이 쓰고 와서 집에 갈 때 남의 거 갖고 가라. 그러면 교란수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1, A2, A3, A4 이게 자리야.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자기 번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대. 그럼 교란수녀예요. 또는 이렇게도 나와요. A1 빼기 1, A2 빼기 1, A3 빼기 1, A4 빼기 1. 아이고, 이게 아니라 1, 2, 3, 4. 이렇게. 그래갖고 뭐 나오냐? A1, 2, 3, 4에는 1, 2, 3, 4 넷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대. 근데 얘네가 절대 0 되지 말라. 그럼 얘들아, 얘네들이 곱해서 0 되지 말라는 건 어느 누구도 0이 되지 말라는 거는 A1에는 절대 1 들어가면 안 되고 A2에는 2 들어가면 안 되고 A3에는 3이 들어가면 안 되고 A4에는 4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 자기가 자기 자신 들어가지 말라는 거구나. 9가지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교란수련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여기에 사이코 새끼가 들어와요. 뭐냐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요. 좀 많이 덜 또라이가 들어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싫어요. 저는 제 거 갖고 갈래요. 한 새끼가 갑자기 손 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ABCD가 왔어. 5명한테. 근데 갑자기 한 명이 선생님 저는 제 거 갖고 가고 싶은데요. 전 싫어요. 라고 손을 드는 거야. 그럼 걔는 어떻게 하냐? 짜증나잖아. 그런 애 있으면. 그럼 바로 우리 답 44라고 하고 싶은데 그 새끼 때문에 교란순열이 깨질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냐? 그 새끼한테는 야 너 그럼 네 거 갖고 가. 갖고 가기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5명 중에서 1명은 자기 거 갖고 갈 거니까 5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야 넌 너 거 갖고 가. 그래서 얘 갖고 가기 시켰어. 그럼 이제 B, C, D, E는 뭐 하면 돼? 남의 거 갖고 가면 되니까 9가지니까 답은 45가지가 나온다. 이해가? 근데 여기서 특정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누가 자기 거 갖고 갈지 모를 때네요. 그렇지. 근데 특정 A, B, C, D에서 얘가 자기 거 갖고 가고 싶대. 그럼 얘 갖고 가기 시켜 그냥. 야 너 갖고 가. C 거 갖고 가. 그 다음은 그냥 4명이 남의 거 갖고 가면 되니까 답은 그냥 9가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조금 뭔가 문제가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1, 2, 4, 9 이런 것들만 쓰면 되겠네요. 44 이런 것만 쓰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여기에 사페 새끼가 들어와. 바로 뭐냐? 이 사페가 문제예요. 왜 사페가 문제냐면 갑자기 D가 손들더니 선생님 저는요 B 거 갖고 갈래요. 와 이 새끼 또라이 새끼인 거지. 자기 거 갖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얘처럼 C가 선생님 저는 제 거 갖고 가겠습니다. 그럼 제 거 갖고 갔어. C 거. 그럼 A, B, D, E밖에 안 나왔으니까 남의 거 갖고 가라 9가지인데 D가 C 걸 갖고 가는 거야 갑자기. 그럼 갔어 집에 이 새끼는. 그럼 나한테 남은 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남아. 가방이 그치? 전혀 매치가 안 돼. 얘랑 얘네 둘은 매치가 되겠지만 얘랑 매치가 안 되지. 교란순열이 깨져요. 못 씁니다 법칙을. 그럼 얘 어떻게 풀어야 돼요? 녹아나요. 수영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얘부터는 그러니까 교란순열도 웬만하면은 자기가 자기 거 갖고 가게끔 하면 다 법칙을 통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꼭 어떤 놈이 남의 거 갖고 가는 순간 항상 문제가 생겨요. 책을 막 가방에 넣을 거래.
근데 막 걔가 모르고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두 번째 가방에 넣었대. 교란순위를 찾게 돼요. 그냥 노가다로 풀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교란순열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어디냐면 10초 만에 풀려서 그래. 10초 만에 10번 한번 봐볼래? 10번? 자 1초 이렇게 해서 3초 만에 풀고 쉬는 시간 줄게. 10번 A, B, C, D가 각자 선물 주는데 남의 거 갖고 가자. 답은 4명일 때 9가지. 11번 A1, A2, A3, A4에는 1, 2, 3, 4 중에 하나를 넣을 건데 절대 0 되지 말래. 답은 9가지. 12번 자기가 모자를 5명이 걸어놨는데 다 남의 거 갖고 가래. 답은 44. 답 끝인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 거 갖고 가는 건 문제가 안 생기지만 한 놈이 딴 놈 거 갖고 가면 교란순열을 무조건 깨진다. 엉뚱하게 갑자기 여기다 답을 9라고 써갖고 오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걸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또 수업 나가도록 할게요.